자, 15단원 연습 문제 13번부터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 남아있는 문제들은 다 연립부등식 문제들인 거니까 부등식을 풀어내고 그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서 문제가 원하는 상황을 맞추기 위해서 뭐 미지수를 결정하든가 아니면 뭐 해의 값을 구한다던가 뭐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연립부등식 할 때 여러분이 이제 귀찮다고 계속 수직선을 안 그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쉬운 문제일수록 수직선을 그어서 내가 그거를 좀 익숙하게 해놔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에도 수직선을 마찬가지로 잘 그려내고 원하는 상황을 잘 도출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연립부등식 문제를 풀 때에는 꼭 수직선으로 뭔가를 표현해 주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일단 부등식을 풀어야 될 거니까 첫 번째부터 좀 해결해 보죠. 근데 여기서 그 절대값 x를 제곱한 거나 x를 제곱한 거나 결국 같은 거니까 주어진 부등식을 뭐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인수분해해 주면 자, 요렇게 될 거니까 절대값 x 값이 1보다 작거나 같든지 아니면 절대값 x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얘를 풀어주면 얘는 마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든지 아니면 마3보다 작거나 같든지 3보다 크거나 같든지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겠죠. 이제 두 번째 것도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두 번째 거는 뭐 범위를 나눠서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일단 식을 x-2에다가 마이너스 4, 5도 그냥 아예 곱해버릴까? 분수 싫으니까 3을 곱했다 치죠. 자, 뭐 요렇게 주어져 있을 거고, 그럼 얘는 이제 경계가 0하고 2니까요. x가 0보다 작으면 다 음수 나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x 플러스 6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x 되고 넘어가면 마3 되니까요.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x가 3보다 크다는 거죠. 자, 0보다 작은데 3보다 클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고 하면 얘는 음수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양수되니까 그냥 나오죠.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5x 될 거고, 저게 마3 되나요? 그럼 요 식을 풀어주면 x가 5분의 3보다는 커야 되는 거지. 자, 그때 요 범위 안에서만 얘가 성립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값은 5분의 3보다는 커야 되고요. 2보다는 작다는 걸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x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다 양수인 거니까 3x 빼기 6 되고 마이너스 2x 되고 0보다 작다. 그럼 여기 x 남기고 넘겨주면 9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요 범위 내에서 9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얘도 2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다 나올 거고, 자, 그때 여기 나온 요 부등식하고요 요 부등식을 합해 주는 거지. 그럼 여기서 합해 주는 거니까 나오는 범위가 5분의 3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다, 이런 범위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이 부등식을 풀려면 이제 수직선에 나타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일단 필요한 숫자가 마이너스 3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5분의 3 필요할 거고요.
1도 필요하죠. 그리고 3 필요하고 9 필요하겠네요. 자, 일단 여기부터 여기까지인 거 그래서 잡아놨으니까 이렇게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마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됐죠?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마일 빼먹었구나. 여기 마일도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마일하고 1 사이에 들어와야 되죠. 자, 그걸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되니까 여기 될 거고요. 여기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5분의 3보다는 커야 되고 1보다는 작거나 같고, 여기서 나오는 게 3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아야 되죠. 마무리만 지어줄까요? 해는 얘 아니면 3 이상 9 미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13번 문제는 연립부등식에 해가 없을 때니까, 해가 없으려면 공통 영역이 안 생기게끔 이제 세팅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거는 인수분해를 해보면 6하고 12랑 2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요. 일단 밑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x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랑 x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0보다 작다. 자, 이게 일단 해가 없으면 되는 거니까 뭐 일단 부등식을 나타내 보면 얘는 x가 마이보다 작거나 아니면 x가 12보다 커야 될 거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일보다는 x가 크고 그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보다는 작아야겠지.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일단 의심이 되잖아. 그럼 이제 a제곱 빼기 a랑 마일이랑 누가 큰가를 이제 비교해 보면 되겠죠. 이렇게 둘을 빼주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될 거고, 이 값은 이제 되게 유명한 식으로 바뀌죠. 그래서 당연히 0보다 큰 거니까 a제곱 빼기 a가 더 크다는 거 여기서 체크할 수 있고요. 자, 얘를 이제 수직선에 나타만 주면 될 건데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부터 먼저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마이랑 1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마이랑 12를 여기 넣어주고, 얘보다 작거나 12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다음 해가 없으려면 요 사이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마일은 여기 있을 거고요. 여기에 a제곱 마이너스 a가 들어와 있으면 그때 이제 공통 범위가 안 생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얘네들 사이의 관계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a제곱 빼기 a랑 12 사이에 12가 더 크면 되는 거네. 자, 그때 항상 대소를 나타내고 나서 등호 성립을 따로 생각해 줘야 돼요. 등호가 되려면 서로
같을 때, 즉 a제곱 빼기 12가 a제곱 빼기 a가 12가 되더라도 해가 없느냐 이걸 한번 확인해 줄 거예요. 근데 겹쳐지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둘 사이에 해가 없고 그러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런 형태 문제 풀 때에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꼭 따로 확인을 해주고 나서 넘어가야 됩니다. 부등식 문제의 핵심은 결국 누가 큰가 작은가 뭐 이거니까 걔네들은 사실 대소 비교하는 건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 입장에서 여러분한테 보이고 싶은 건,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은 건 등호를 잘 체크하느냐 이거를 보고 싶은 거니까 문제를 풀 때마다 등호 성립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판단을 해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막 하다 보면은 등호가 빠져야 될 때 집어넣고 넣어야 될 때 빠뜨리고 해서 오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자주 등장하죠. 결국 이제 얘는 이것만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a제곱 빼기 a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니까 인수분해 해주면 플러스 3 마이너스 4 될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자, 15번은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2개래요. 그러니까 정수가 2개가 나오도록 우리가 수직선에 나타내 주면 될 거고, 결국 얘도 이제 패턴은 위에서부터 계속 똑같은 거예요. 풀 수 있는 상황에 부등식이 주어질 거고 미지수가 포함된 부등식이 주어져 있으면 이 원하는 상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미지수를 어디다가 놓아야 할 것인가 이것만 결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거는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니까 요거 인수분해 해주면 1하고 마이 이렇게 나올 거라서 이거는 그냥 바로 갈게요. 요렇게 부등식이 풀리겠죠. 자, 두 번째 것도 인수분해 해주면 지금 여기가 이제 x 플러스 a가 하나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5가 이렇게 나와줘야겠네요. 그래서 얘가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얘가 부등식 해가 될 수 있는 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마이너스 a부터 마이너스 2분의 5까지 이렇게 될 거고, 아니면 두 번째로 만들어진 해는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마이너스 a까지 이렇게 두 가지 범위를 나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를 가지고 기준으로 할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2분의 5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래야 마이너스 붙은 게 더 왼쪽에 갈 거라서 얘는 a가 2분의 5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고 나면 물론 이제 a가 2분의 5일 수도 있죠. a가 2분의 5가 되면 0보다 작은 게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 제곱식이 될 거니까. 걔는 항상 0 이상이라서 0보다 작은 건 존재하지 않을 거라 그건 이제 제외할게요. 자, 이걸 만족하는 정수가 2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1번 상황부터 생각해 볼게요. 자, 1번 상황은 지금 마이라고요. 여기 2가 이렇게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건 당연히 마일보다 더 왼쪽에 있겠지. 그래서 얘가 나타내는 영역이 안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해서 영역을 표현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이제 마이너스 a가 있어서 얘네들의 영역이 여기 생기는 거죠.
자, 이 안에 정수가 두 개 있어야 되니까 그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더 왼쪽에 있는 정수는 이제 마3이 있겠네? 그럼 마3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마4도 있겠네요. 근데 마5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마5가 들어가면 정수 개수가 3개가 될 거니까.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봐주면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4랑 뭐 요런 관계를 맺어주면 될 건데, 이때 이제 마이너스 4랑 A랑 그러니까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4랑 같아지면 그때는 그 안에 정수회가 마3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네,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5랑 같아지면 그때는 정수회가 마3이랑 마4랑 두 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등호가 들어가도 되겠지.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4보다는 크고요, 5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해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도 생각해 볼 건데, 똑같이 여기 마일 두고요, 여기다 이제 2 둘게요. 요렇게 해를 표시할 수 있고, 이쪽도 요렇게 해를 표시할 수 있죠. 마이너스 2분의 5는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A였지? 여기다 놔줘야겠지? 그래야 정수회가 생길 거니까. 그럼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마2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요 사이에도 뭐가 들어가야 돼? 3하고 4가 요런 식으로 위치를 해줘야 내가 원하는 상황을 이제 잡아낼 수 있겠죠. 정수회가 두 개만 존재해야 되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를 보는 거죠. 여기를. 그러면 마이너스 A라는 건 4보다는 작고 3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이너스 A가 3이 되면 그때 정수에는 마이너스 2 하나만 나오니까 안 되겠네. 마이너스 4, A가 4가 되면 그때도 정수구는 마이랑 3 두 개 나오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곱해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 이상, 마3 미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으니까 마4 이상, 마3 미만이거나 아니면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정수회가 두 개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 답이 이미 문제 속에 다 포함되어 버렸죠.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주어져 있는데 하나는 등호가 들어가 있는 부등식이고 하나는 등호가 안 들어가 있는 요소인 거죠. 색깔을 좀 바꿔볼까? 안 들어가 있는 거. 안 들어가 있는 건 여기 있네요. 들어가는 건 여기 있네요. 그럼 당연히 이 4는 요 식의 해겠지. 당연히 이 5는 요 식의 해겠죠. 그럼 4를 넣어주면 16 빼기 4a 마이너스 8이 0 내면 되잖아. 그럼 요때 4a 값이 8 되니까 a 값은 2네요. 그 다음에 5를 넣어주면 25에다가 마이너스 a가 아까 2였지. 그러면 4, 5, 20 하고 b를 했더니 0 돼야 돼? 그러면 b 값도 5가 되네요. 원하는 건 a는 2, b는 5 하고 바로 구할 수 있는 실력에 있기에는 조금 허시기한 문제죠. 자, 17번 문제는 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x 더하기 a가 항상 x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2x 더하기 b가 항상 x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한다. 이때 a 값과 b 값의 범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일단 그려보고 상황이 어떤지 판단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안 예쁘네. 일단 뭐 2차 함수를 좀 그려볼게요. 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자 이렇게 되고, 이 높이는 1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도 1, 여기는 마일이겠네. 요런 상황인 거지. 자, 여기서 위쪽에 있는 게 2x 더하기 b인 거잖아. 그럼 기울기 2짜리 직선을 이렇게 쓱 그려봅시다. 얘가 지금 y는 2x 더하기 b예요. 자,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왔다 갔다 해도 결국 제일 가까이 붙을 수 있는 건 여기 붙을 때까지인 거지. 조금 더 당겨서 요렇게. 여기 있는 요 점, 마일 컴마 1을 지날 때 일단 b 값이 이제 제일 작은 값이 되겠죠. b 값이 제일 작은 값이 될 거니까 그러면 뭐 b부터 나타내 볼까요? 마일 컴마 1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1은 마이 더하기 b. 자, 그래서 b 값을 구해 보면 얘가 3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뭐예요? b의 최소값인 거지. 자, 그러니까 b는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 1짜리인 직선이 있는 거죠. 자, 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데, 제일 a 값이 커지는 지점은 여기 이렇게 딱 접할 때겠지. 접할 때인 거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는 0의 판별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럼 1 플러스 4a가 될 거고 얘가 0이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건데,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a의 최대값인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네요. 자, 원하는 게 이제 a와 b의 범위였으니까 요것만 정리해 주면 되죠.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b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마무리 줄 수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 실수 a 값의 범위를 나타낼 건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하나 있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결국 뭘 쓰고 싶어요? 판별식 쓰고 싶지? 그래서 1번은 2차 방정식도 만들어 줘야겠네요. 하고 더하기 2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만들어주면 요 식의 판별식은 4배 해주면 8a 플러스 4 전개하면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가 될 거고, 서로 다른 두 식이니까 얘는 0보다 커야 되겠네. 인수분해 해주면 a-1하고 a-5가 0보다 크다니까 a 값은 1보다 작든가
5보다 크거나 이렇게 두 가지 범위가 나오겠네요. 그럼 뭐 실근에 갖는다고 했으니까 자 그때 두 교점이 모두 x축보다 위쪽에 있대요. x축보다 위쪽에 있다는 건 y좌표 값이 얼마라는 거야? 0보다 크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야 x축보다 위쪽에 있는 x축이 y는 0이잖아요. 그거보다 위에 있으려면 당연히 y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그럼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y값인 거죠. y값.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x좌표를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라는 좌표에서 일단 만날 거고,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라는 좌표에서 만나겠죠. 자, 근데 이 알파랑 베타라는 건 저 방정식의 해인 거잖아. 이 방정식의 해인 거니까 일단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를 근계수를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 있죠. 얘가 a 더하기 1이 될 거고, 알파 베타는 2a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그때 저 두 개의 y 값이 다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2a 더하기 1도 0보다 커야 되고, 베타 마이너스 2a 더하기 1도 0보다 커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식을 더 표현해 보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두 개의 합인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4a 더하기 2도 0보다 클 거고요. 두 개의 곱인 곱은 암산 될까? 알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1에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1에 제곱하면 되나? 뭐 요것도 다 뭐여야 돼요?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합이 당연히 양수 두 개 더한 거랑 양수 두 개 곱한 거는 다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자, 이걸 이용해 주면요, 첫 번째 거에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 a 더하기 1을 넣어줄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1 마이너스 4a 더하기 2니까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3이 될 거고, 얘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럼 이제 a 값은 1보다는 작아야겠네. 자, 두 번째 것도요, 알파 베타에다가는 2a 빼기 1을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1에다가 제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a 더하기 1, 그리고 저거 전개해주면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죠. 계산을 해야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a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a 나오고 플러스 1 더하기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자, 그러면 a 제곱 두 개 지워지니까 2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하고 플러스 1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는 2a 마이라고 a 마이를 내려나? 전개해주면 3a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얘도 뭐여야 돼? 0보다 커야 되죠. 자, 그럼 얘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1보다 커야 되는 거네. 자, 얘네들의 공통범위 구할 거잖아. 사실 요 정도는 수직선 그리라 그래놓고 안 그려도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러긴 한데, 이 정도는 사실 수직선 안 그려도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원하는 게 부등식을 만족하는 a 값의 범위였죠. 그래서 a 값은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왜 이렇게 합과 곱을 나타냈는지 이걸 생각해 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차피 근계수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지수를 다 줄여 놓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하게 해서 생각해 보는 거는 다 뭘 하려고? 알파와 베타를 A로 나타내기 위해서. 자, 19번 문제인데요. 이거 보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 역수근이죠. 그래서 a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의 해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면 c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a는 0보다 작다의 해는 베타분의 1보다는 크고 알파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수근 형태 모양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바로 잡아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이제 A, B, C가 양수라 그랬잖아. A, B, C가 양수라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해주면 얘가 A분의 B가 될 건데 얘가 지금 0보다 큰 거지. 알파 베타를 해주면 A분의 C가 될 건데 얘가 0보다 큰 거죠. 자, 그 얘기는 알파도 0보다 크고 베타도 0보다 크다는 거죠. 근데 얘가 해가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뭐 여기다 알파 놓고요, 여기다 베타 놓고 당연히 얘는 0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 얘네들이 자, 이렇게 영역을 갖고 있을 거고, 해가 존재하려면 베타분의 1이 어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알파분의 1도 어딘가 있어야 돼서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해가 생기는 거죠. 아니면요, 뭐 요런 케이스도 가능하겠지. 당연히 여기 0이 있을 거고, 여기 이렇게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영역이 이렇게 있고요. 베타분의 1이 여기 있는 거야. 아니면 여기 알파분의 1이 있어야겠지? 그래요? 공통 부분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밖에는 이제 안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을 비교하면 얘가 커야 되네? 얘네들을 비교하면 얘가 커야 되네? 자,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베타분의 2라고 베타하고 비교했을 때 베타가 더 크다는 거잖아? 이 얘기는 베타는 1보다 크다는 거지. 그럼 베타분의 1은 1보다 작겠죠. 자, 근데 베타분의 1보다 지금 알파가 더 작은 거잖아. 그럼 얘는 1보다도 작겠죠. 여기서도요, 지금 알파가 지금 알파분의 1보다 작다는 거잖아. 이 얘기는 알파는 0하고 1 사이란 얘기인 거지. 자, 그럼 그때 알파분의 1은 당연히 1보다 클 거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알파분의 1보다 더 큰 베타는 당연히 1보다 큰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든
지금 주어져 있는 게 베타라는 건 항상 1보다 커야 되고 알파라는 건 0하고 1 사이라는 거죠. 자, 요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든 해가 존재한다면 뭐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건데 두 가지 다 결국은 똑같은 얘기 해주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 얘기는요. ax제곱 빼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였지? 0보다 작다의 해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였는데 뭐 요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럼 항상 뭐를 포함해? 1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알파랑 베타 사이에 들어가는 값들이 해인데 그 값이 항상 0보다 알파는 0하고 1 사이고 베타는 1보다 커야 되니까 그 사이에는 항상 뭐가 있는 거야? 1이 있는 거죠. 1. 아니면 뭐 수직선으로 나타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여기 0이 있고요. 여기 알파 있고 여기 1이 있고 어쨌든 여기 바깥쪽에 베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항상 1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해라는 건 대입하면 만족하는 거잖아. 그럼 1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그럼 얘는 A 되고 얘는 빼기 B 되고 얘는 C 될 건데 얘가 0보다 작아야만 하는 거지. 얘가 보여달라는 게 A 빼기 B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인 거니까 성립하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 질 수 있겠죠.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이 뭐 저거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 다 해석해 보면 결국은 동일한 이야기, 알파는 0과 1 사이, 베타는 1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였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증명을 해보는 거죠.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얘를 보면 여러분이 뭘 딱 떠올렸으면 좋겠어. n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00은 0의 해가 뭐라는 거야? a랑 b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편하게 x제곱의 개수를 1로 맞춰주고 나면 요렇게 될 거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a 더하기 b는 n이고요. a, b는 100이라는 거지. 자, 이러고 나서 얘를 보니까 아, 이거 뭘 얘기하는 거야? 두 분의 차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뭐 b가 큰지 뭐 알파 a가 큰지 뭐 일단은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정해주긴 했네요. 뭐 해야 돼? 0보다 커야 되니까 b가 일단 큰 거죠. 자, 그러면 차를 물어보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건 합과 곱이니까요. 자, 요렇게 될 거라서 요 식은 n제곱 마이너스 400이라는 거죠. 자, 그럼 원하는 부등식이요. n제곱 마이너스 400이고 요거 제곱했으니까 4분의 n제곱 요걸 풀어달라는 거네. 그럼 요 앞에 거 먼저 풀까요? 얘는 쉽죠? 지금 n제곱이 400보다 커야 되는 거고 n이 어차피 자연수니까 n은 20보다만 크면 되겠네요. 얘는 20보다 크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풀어줘야 되는데 4를 곱해버릴까요? 그럼 4를 곱하면 4n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 1600 그러면 이제 n제곱이 3분의 1600 당연히 400보다는 클 거고 대충 얼마 나오나? 대충 3, 5, 15니까 3, 3 뭐 이렇게 나오려나요? 그러면
제곱해서 533 되는 거잖아. 그 n은 20보다 커야 되고. 그러면 이제 21이라고 하면 21 제곱하면 420. 왜 이렇게 암산이 안 되지? 441? 22라고 하면 4 곱하기 121이니까 484? n이 23이라고 하면 23이 얼마지? 69에다가 460 529? 자, 여기서 마무리 되겠네요. 24를 넣어주면 24면은 144에다가 4 곱하니까 144 16 회자리수는 6이고 576? 뭐 이렇게 나올 거니까 가능한 건 딱 요까지네요. 원하는 거는 n값을 모두 구하라고. 그럼 가능한 n값은 21, 22, 23 이렇게 3개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5단원 연습 문제를 이제 모두 풀어봤는데, 뒤쪽에 나와 있는 건 뭐 연립 문제들이어서 사실은 뭐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수직선을 그려서 원하는 상황을 찾아주고 그거를 이제 생각하는 게 조금 힘들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편하게 풀 수 있지 않았나. 뭐 예쁘게 상대적으로 좀 예쁘게 준 것 같아요. 복잡한 미지수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서 한 번씩 더 복습해 보시고, 사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 단원이에요. 방정식하고 부등식은. 그래서 이게 이렇게 풀리는구나 라고 그냥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지 말고 꼭 그걸 자기 손으로 풀어서 이게 손에 익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단원 연습 문제 풀이를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